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7월 CPI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뉴욕 증시에서 또 지수를 또 기여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도 이 관련주들이 또 미치는 영향도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쪽이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테슬라가 힘을 잃고 미국의 전기차의 변동이 커지자 국내에서는 그 타격을 조금 더 크게 받아갑니다. 그만큼 더 단기간에 많이 쏠렸었기 때문이겠죠. 쏠림의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는 2차 전지와 그 수혜를 다른 섹터에서 수급 확산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어제 국내장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2차 전지 종목군들의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어제였습니다. 7월 미국의 CPI를 앞둔 관망세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부품 감산 이슈, 그리고 양극재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이슈, 테슬라의 하락, 그리고 숏스퀴즈 등이 마무리되면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쏠림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는 느낌인데요. 지수 하락에 이제 기어 상위도로 2차 전지가 올라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5%, 포스코 퓨처엠 8%, 포스코 인터내셔널 10%, 에코프로 BM도 10% 정도의 급락이 나왔죠. 어제 코스닥 하락의 절반 정도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차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코스닥은 2% 넘는 하락을 나타냈죠. 2차 전지 수급에 이번 주 후반에 일정이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금요일이면 MSCI 편입이 이제 에코프로 확정이 될 텐데요. 그 이후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안타에서는 그 이후에 1조 7천억 정도의 에코프로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내놨고요. 유진투자에서도 1조 원 가까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어떻게 잡혀가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주도주 외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도 최근의 특징입니다. 쏠림이 완화되면서 다른 섹터에서 상승이 곳곳 보이고 있죠. 어제도 소프트웨어, 엔터, 화장품, 피부 미용, 유통 쪽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는 정말 엄청난 급변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장에서는 강세 움직임이 나왔죠. 텔레필드가 30%, 파워로직스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한 종목의 다수가 초전도체였다라는 점 놀랍네요. 그리고 인터넷과 웹툰의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네이버 5%, 그리고 와이랩이 추가 강세로 20% 올라줬고요. 로봇은 어제 유진 로봇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다른 로봇주의 시세도 끌었죠. 장중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몇몇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주 너무 좋아요. 마녀공장, CNC인터 등의 종목들 급등 나왔고요. 방산원전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자, 어제는 빠졌던 쪽은 정말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으로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철강, 금속, 화학, 전기, 전자 섹터가 모두 밀린 게 다 2차 전지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 그룹의 감산 이슈 속에 현대차, 기아가 2에서 3% 하락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내려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장 한판 정리가 되겠네요. 초전도체 이슈 계속되고 있죠. 8월 3일에 전해드린 초전도체 관련주 이렇게 분류를 했던 내용인데요. 회색 빛깔들은 어제장에서 시세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나왔을 때는 일단 1g이라도 초전도체가 묻어있는 쪽의 시세가 거의 다 나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탈락하는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올랐던 쪽이 이렇게 압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초전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남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사업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10% 이상의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장의 수급이 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인지컨트롤스, 이구산업, 서원 등의 종목들 어제도 강한 급등.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둔 것은 다 10% 이상 혹은 상한가까지 기록한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종목들의 시세가 살아있는데 상승에 포함
포함되는 종목군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외에서는 식량 쪽이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산업 뉴스 중에 이게 있었죠. 식량 가격 지수와 곡물값에 대한 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함대를 공격했다라는 이슈와 튀르키예 곡물 저장 창고가 폭발했다라는 이슈 등 계속해서 식량 쪽이 귀해지는 내용들이 좀 추가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인도가 설탕 수출까지 제한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대한제당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인양행도 마찬가지고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홍수가 나면서 곡물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자 5% 시간 외에서 강세 기록했습니다. 결국 식량, 비료, 설탕 이런 먹거리에 대한 공포는 어느 한켠의 불안으로 계속 남겨져 있습니다. 자, 실적에 힘을 보고 있는 최근입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이 조금 약화되다 보니까 시장은 불안하고요. 불안하니까 숫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실적주로서 어제 중소형 화장품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도 꽤나 증명되고 있죠. CNC인터도 실적 너무나 좋았고요. 마녀공장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이 해외 매출의 한 75%를 차지하면서 어제도 좋은 시세를 냈고요. 시간 내에서도 4% 이상의 상승 확인이 됐습니다. 중소형 화장품 쪽 북미나 일본, 동남아 모멘텀을 안고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피부 미용도 글로벌 매출이 잡힌다라는 얘기. 어제 하나증권의 보고서에서 피부 미용 비침 습식에 대한 이야기 같이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관련한 종목들 강세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원택이 실적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 밖에 개별 종목에서 실적의 힘을 보여준 것은 한샘입니다. 3분기 만에 드디어 흑자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10%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과거 한샘도 그 과거 어느 시점엔 에코프로 부럽지 않았었죠. 2012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무려 30배 정도 주가가 올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꽤나 조정을 많이 받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과거의 영광에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KT요. 어제 실적 내놓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4% 올라가며 다른 통신주도 같이 좀 당겨줬는데요. 문제는 KT가 4%? 왜 이렇게 생소하지? 하면서 쭉 한번 시세를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거더라고요. 역시나 실적에 제대로 좀 반응하는 시장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시간 외에서는 콘텐츠리 중앙도 드디어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만에 어닝 서프라이즈인가 싶은데요.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6% 가까운 상승 나타냈어요. JTBC 스튜디오가 이름을 바꿨죠. 스튜디오 룰루랄라로요. 이 SLL에서 최근에 내놓고 있는 드라마들이 꽤나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닥터 차정숙이라던가 킹더랜드 등이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에 좀 힘을 보태주는 모습인데요. 이런 실적에 제대로 반응하는 장이 계속 연결될지, 그리고 시간 외에서 실적 좋았던 종목이 오늘 시세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글로벌 원샷입니다. 뉴욕장은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다우가 조금은 더 강한 탄력을 나타냈네요. 1%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미국의 7월 CPI 물가 데이터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경기에 대한 힘을 믿어보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였습니다. S&P 500 섹터 중에 11개 중 10개 업종이 올랐어요.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하고는 섹터 전반으로는 강세였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추가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좀 긴축적인 매파적 발언을 내놨습니다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최종 금리에 근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반영하는 느낌이었네요. 자, 미국의 국채금리는 일단 소폭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 장중에서 이 국채금리의 변동폭이 조금 크게 나타난다라는 점은 다소 불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50일 이평선을 하락 돌파한 점도 뉴욕장에는 단연 부담이 될 겁니다. 일정으로 어제 체크해드렸던 내용인데요. AI4 컨퍼런스요. 여기서 AI 산업 확대에 대한 키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 속에 AI 관련주도 강세였는데 알파벳, 메타 등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로는 전기차 부진 꼽아봤습니다.
전기차 쪽이 부진하다라는 건 국내에서 이 전기차 쪽 종목들이 시세가 내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의 종목들이 밤사이 또다시 내렸다라는 소식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2인자로 여겨지고 일론 머스크의 후계자로 여겨지며 그동안 테슬라 실적에 상당한 공헌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자크 커크온이 사임을 했다. CFO 사임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3%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그나마 낙폭을 줄여서 1% 미만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긴 했습니다. 자, 애플은 5거래 연속해서 하락이네요. 2% 가까이 떨어지면서 뉴욕장에 다소 부담이 됐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네요. 3% 이상의 상승 보여줬다라는 점 나름 눈에 띄는 특징주로 넣어봤습니다. 자, 테슬라 CFO 사임과 그리고 리튬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이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리벤트, 엘버마, 리튬 아메리카스 등의 종목 같이 내려갔는데요. 국내 2차 전지의 조정이 장기화될 것인가 살짝의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이온텍이 이제 실망스러운 수익을 내놓으면서 밀려났고요. 모더나나 노바백스 등 이 바이오 쪽에서 일부 같이 떨어지는 모습도 눈에 띄었네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시세로 봤을 때는 상승 우위였던 하루였는데 유달리 눈에 띄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이에요. 부킹닷컴이 여름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꺼내놓으면서 여행이나 크루즈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국내는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자, 산업 뉴스입니다. 여야가 전기산업기본법 제정에 대한 뜻을 모았다라는 뉴스와 어제 여름철 최대 전력 사용을 했는데 오늘이 조금 고비다,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도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송배전 이런 쪽에 관심을 둘 법하니까요. 체크하시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후천성 당뇨병 20대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하고 건강검진 품목에 조금 더 이른 나이부터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센스, 펩트론, 인벤티지랩 등의 종목들이 요즘에 당뇨 관련주로 여겨지는데 변동은 조금 있습니다만 인벤티지랩이 최근 시세도 좋다는 흐름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단독 뉴스입니다. 사실상 아시아나 공중분해된다. 사내의 플랜B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며 관련한 그룹사들에 대한 영향을 줄 만한 뉴스도 있었으니까요. 확인하시죠. 일정입니다. 월요일 지났고요. 이제 오늘인데 하이브 등 또 오늘 게임주, 카지노주 실적 등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점검하시고요. 주 후반에는 옵션 만기일, 그리고 CPI 데이터, 그리고 MSCI 분기 리뷰 등 살필 일정들 염두에 두시며 포트 전략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세세하게 내용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웹툰 관련주들이 네이버 웹툰이 내년에 미국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에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강세를 어제도 이어갔는데요. 관련주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네이버가 지난 4일에 실적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CFO가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죠. 네이버 웹툰의 상장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2019년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2024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회차별로 구매 매출뿐만 아니라 광고 매출에서도 상당히 업사이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효과적인 마케팅에 투자를 더욱더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Y랩 같은 경우에는 4일 당일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었고요. 상당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어요. 웹툰 콘텐츠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2거래일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Y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거래일 동안 주가가 50% 넘게 올라가기도 했고요. 탑코미디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MBT도 최근 2거래일 동안 7%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콘텐츠나 웹툰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정말 이 호재를 받아가면서 상승부를 켠 건데요.
탑코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 웹툰 플랫폼 업체인 탑코의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BT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포인트 광고 플랫폼인데 네이버 웹툰에서 우리가 웹툰을 보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웹툰을 보다가 다음 회차가 궁금할 때 일주일을 기다리기 어려워서 쿠키 오븐에 들어가서 오븐에 쿠키를 굽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쿠키를 굽는다라는 것은 어디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신문사를 구독을 하면 2개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쿠키를 구워서 이제 웹툰을 보는데 그런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MBT 같은 경우에도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도 얘기를 해봤고요. 이 중에서도 Y랩 같은 경우에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먼저 7월 20일에 상장을 해서 사실 상장한 지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이고 공모가가 9,000원이었었는데 상장일 당시 최고가는 22,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 이후로 정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8월 직전이죠. 7월 말쯤에 거의 7,440원까지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랬던 주가가 8월 4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 월요일장에서도 20%가 넘게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Y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10년에 만화 신암행어사의 원작자가 설립을 했던 기업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고 CJ ENM은 3대 주주로 있는 회사라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웹툰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웹툰 IP 기반으로 영상도 만들고요. 웹툰의 교육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스튜디오형 제작사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스토리 제작 부문에서도 내재화, 고도화되어 있다라는 부분 눈여겨볼 수 있겠고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화에도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Y랩 같은 경우 기존의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도 웹툰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IP 수요가 더 확대될 것이다. 여기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Y랩이 이렇게 강했죠. 앞서 얘기 드렸듯이 애플이나 왓챠나 뭐 넷마블 등등의 기업들도 이제는 웹툰 시장에 뛰어듭니다. 지금 워낙에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이 전 세계에서 K-웹툰의 위상을 잘 뽐내고 있지만 이들도 이제는 이 경쟁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글로벌 웹툰의 시장 규모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연평균으로 40%가량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약 6조 원에서 약 80조 원까지 급격하게 뛰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IT 업계의 웹툰 진출이나 협업 사례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왓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OTT 쪽으로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익성에서 뚜렷하게 개선세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왓챠 웹툰 쪽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하나를 또 새롭게 구축한 상태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웹툰 원작이죠. 시네탑이 앱마켓에서 상위권에 진입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애플북스 내에서 웹툰 서비스를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아마존도 일본에서 아마존 플립툰을 출시하고 전자책 연동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디아블로4 네이버 웹툰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웹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웹툰 관련주들 계속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 웹툰 관련주가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만 봐도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Y랩을 제외하고 일부 종목들 중에서는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MBT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8월 4일과 8월 7일만 한번 놓고 보려고 합니다. 장중에 고가를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종가는 한 5% 정도로 오름폭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실제로 시간외 거래에서는 3%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장에서도 장중에 한 8% 이상 올랐었는데 실제로 종가를 보면 이렇게 거의 오름폭 반납한 채 마감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시간외 거래에서는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MBT의 에디슨 오퍼월이라는 게 이제 2018년 말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쿠키 오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국내 시장의 지배력도 키워가고 있고 해외에도 진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디스 오퍼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아무래도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쪽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출시되고 나서 네이버 웹툰에 이어서 네이버 페이라던가 토스라던가 카카오티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1억 원에서 무려 작년에는 869억 원까지 훌쩍 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7월에는 카카오를 고객사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톡의 서비스만으로 연매출 1,00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북미를 넘어서 글로벌 서비스로 순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약 3,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들 좀 선별적으로 잘 골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이버 웹툰을 이제 등에 업고 웹툰 관련주들이 상승세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애플 필두로 해서 웹툰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 관심을 받자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이 논리가 나오고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 웹툰 상장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주도주 쪽이 약화되자 다른 쪽에서 수급을 좀 받아가며 소외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후보로 좀 살펴볼 몇 가지 기업들 체크해 보시죠. 소외 속에 기회가 있을까? 최근 들어 앞서 웹툰이나 네이버 등 이런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요. 엔터사도 그렇고요. 한동안의 소외 기간을 거치고 나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최근인데요. 소외되는 섹터들 몇몇 좀 들여다보죠.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바로 카지노가 되겠습니다. 올해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왔다가요. 최근 들어서 카지노 3사가 나름 같이 고개를 드는 현상이 일부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어제 실적을 내놨어요. 컨센은 하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7% 늘었죠. 작년 대비해서는 사실 지금 카지노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컨센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하회 전망 그리고 실제로 하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실적 아쉽다. 그런데 강원랜드 가격이 더 빠졌기 때문에 매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 강원랜드 주가 30% 밀려난 상황이고요. 어제 실적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봐야겠죠. 어제는 실적 나오고 나서 이렇게 상승으로 좀 더 탄력을 키워나가며 2% 정도 오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GKL과 파라다이스 오늘부터 해서 실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모두 다 컨센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4월은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5월, 6월에 홀드율이 하락했고 광고비 지출 등이 있었다라는 여러 개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카지노 쪽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드롭백 기여도가 가장 높은 일본 VIP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드롭백 기여도가 2위인 중국 VIP 이쪽이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카오 정킥 규제도 있습니다. 모객에 대한 사업 규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심리 위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카지노 섹터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어찌 봐야 될까요? 증권사 곳곳에서는 속도는 느릴 것이다. 그런데 방향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섹터에서 최근에 대표 소외주로서 관심을 줘도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또 소외하면 디스플레이 빼놓을 수가 없죠. 디스플레이 주식들도 연초 조금 괜찮은 흐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또 쭉 내렸었어요. 그러다가 요 며칠 같이 좀 반등하는 일부 종목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나 덕산 네오룩스 같은 디스플레이 혹은 소재 쪽 강세 움직임이 확인되는데요. 밤사이에 지난주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라고 미국 주식인데 티커도 OLED입니다. 글로벌 1위 OLED 소재 기업이에요. 실적을 잘 내놓고 지난 금요일장에서 10% 이상 뛰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오늘 4% 상승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도 꽤 소외받다가 갑작스럽게 뛰어 올랐는데요. 요즘 뉴스로
역으로 본다면 차량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OLED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시세 반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세 반영이 된다면 소외주로서 한 번쯤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아이패드 OLED 탑재 이슈가 있고요. 삼성 OLED TV 출시 뉴스, 차량용 OLED 탑재 뉴스 등이 대기하고 있죠. 이런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이폰에 처음으로 이 OLED가 탑재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생태계에서 OLED 탑재가 늘어났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이패드 OLED 탑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생태계 자체가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각이고요. 폴더블 폰을 내놓는 곳도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전장용 OLED,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결국 OLED로 가야지 내부 효율성이 올라가고 소비 전력의 무게 감소,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OLED 생태계도 속도는 느리겠지만 방향은 우상향인 것인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각각의 OLED 밸류 체인 정리해 뒀으니까요. 살짝 보시면서 캡처하시고 관련한 종목들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둬야 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넘겨보시죠. 삼성 디스플레이도 준비를 했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소재, 전공정 혹은 물류 자동화 쪽에서 OLED 밸류체인 정리해뒀으니까요. 한번 체크하셨다가 소외주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된다면 관심을 두고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챙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2차 전지 얘기가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저희 맨 뒷단의 전략으로 빼둘 거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이번 주 CPI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망세도 좀 추가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시장 평가해 주시죠. 네, 사실 벌써 8월이고요. 또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계절적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올라가지고 실제로 이제 CPI 컨센서스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좀 중요해요. 이미 높아져 있는 컨센서스만큼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시장 우호적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시장 비우호적으로 나올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지만 사실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CPI 이전에는 뭐 엄청나게 큰 움직임이 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그런 주도주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닝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에서 시장 뭐 크게 밀릴 것으로 생각이 안 되긴 하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가 사실 이제 코스닥 150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질주를 많이 했고 실제로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뭐 1.5% 빠졌는데 코스닥 150 지수가 3% 이상 빠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과연 손바뀜이 있을지 혹은 이제 현재 주도주들이 다시 또 수급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결국에는 주도주 위주로 움직이게 될지 여부가 좀 귀추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2차 전지 덜 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같이 끌어내려질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되면서 바닥권에서도 수급을 받게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을 이제 미국에서 유지를 하느냐 혹은 이제 조금 바꿔서 3%의 인플레이션을 좀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 가시지 마시고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긴장을 좀 하시고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반응을 해줍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실적 외에는 좀 다른 게 불안해서일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형 화장품주예요.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시세 더 낼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올랐고 사실 종목별 강세가 생각이 강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정말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확실하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화끈하게 좀 많이 올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이전에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대형주들은 여전히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또 의외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과 조금 차별화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CNC 인터내셔널이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고점을 돌파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사실 지금 또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CNC 인터내셔널이 수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품 관련주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EM, ODM사들부터 해서 중소형 색조업체들까지 주가 강세 움직임 돋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CNC 인터 많이 단기간에 반등을 줬으나 그래도 가는 종목이 관심을 계속 받기 때문에 추가 일부 여력은 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웹툰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종종 웹툰 얘기를 나누죠. 웹툰을 서로 많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따로 어디 가서 할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움직이면 이동 중에도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웹툰을 많이 보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웹툰을 한번 보기 시작한 사람은 그 개수를 계속 늘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시장이 커질 텐데 주가는 왜 그렇게 못 갔을까 싶었는데 드디어 반응을 하네요. 네, 사실 웹툰 이야기하면은 가장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 이제 네이버 웹툰 내에서 이제 유료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 웹툰이 이제 거의 그냥 매주에 그냥 이런 투자뉴스 7 보는 것처럼 이제 그냥 계속 봅니다. 계속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한 번 정도 유료 결제하면 계속적으로 그 유료 결제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의 대장주가 좀 출회를 했고요. 그 대장주가 바닥권에서 이제 또 반등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Y랩 같은 경우에 이제 Y랩의 그 아까 차트가 나오게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움직였었을 때 이제 바닥권 한 번 정도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매물 출회가 되었고요. 그 매물을 소화를 못하면서 바닥권으로 빠졌다가 또 바닥을 잡고 올라왔었을 때 이런 기술적인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이 대장주가 올라옴에 따라서 이제 밑에 있었던 이제 중소형업체 혹은 이제 대장주였지만 수급을 못 받았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실 실적에 대한 강세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제 구조적인 성장보다는 지금은 조금 이제 보릿고개를 좀 넘어가는 시점이죠. 사실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정말 핫했지만 지금 콘텐츠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혹은 이제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냉정하게 좀 평가를 되고 있고 실제로 영화 산업이 정말로 이렇게 저는 무너질 줄을 몰랐었는데 지금 뭐 이제 CJ ENM이나 전반적으로 콘텐츠 업체가 그렇게 좋은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고 지금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 혹은 이제 냉정한 시청자들의 눈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웹툰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중요하기보다는 그만큼 시장 자체의 크기에 맞춰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냉정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미스터 블루 저도 이제 이렇게 차트가 좋을 줄 몰랐는데 정말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 현재 웹툰 쪽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워낙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Y랩에 추가적인 상승을 맞춰서 장대 양봉을 나올 만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콘텐츠 업종 혹은 이제 웹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구조적인 성장보다는 한 번 정도 단발적인 이슈로 해서 주가 시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 반영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여지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미스터 블루 차트 흐름이 너무 좋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어제 시간외에서 실적 내놨던 이 콘텐츠리 중앙도 예상보다 너무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좀 반영이 있었는데 이런 콘텐츠 쪽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카지노로 가볼게요. 사실 요즘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냥 주식하는 게 낫겠다. 카지노 안 갈 거다. 뭐 이런 우스갯스러운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카지노 쪽 어제 강원랜드 실적 내놨고 오늘 이제 실적이 나올 거란 말이죠. 파라다이스나 GK 이번 주에 나오는데
이쪽은 어때요? 소외 섹터로서? 네, 사실 어제도 뭐 초전주택 관련해서 이제 거의 도박장이다라고 이제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일단 카지노 관련주들의 흐름 사실 저도 이게 실적에 대해서 이미 컨센서스가 많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를 조금 더 상회한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오지는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즉 이제 주도 섹터로 삼기에는 그 요소들의 그런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바닥권에서 올라왔다라는 점, 사실 2차 전지가 조금 가면에 따라서 그런 수급들이 분산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안에서 수급을 좋게 받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성수기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트 혹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도 차트를 보는데 GKL이랑 강원랜드 두 개 차트가 너무나 유사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선뜻 2차 전지 바닥권에서 잡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안정권에 있는 그런 이제 GKL이나 강원랜드 같은 관심 가져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런 쪽으로 눈을 살짝 돌려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자에게는 뭐 지금이 좀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겠죠. 그런데 보유자분들에겐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고요. 실적도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만스픽 이슈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차 전지 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양지수 하락 기여도가 높았던 종목은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승 기여도 상위권 종목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락 기여도 상위권 종목으로 들어가 있네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 인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실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제가 뭐 에코프로 150만 원도 그렇고 맞추긴 또 다 맞췄는데 전반적으로 어제 하락이 조금 거세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저는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기보다는 현재 그런 이격도라든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시면 수급에 따른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직전 고점을 뚫기에는 조금 이제 천재 당장으로는 좀 힘들 거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습니다. 뭐 MSCI 편입에 따른 이런 에코프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된다는 이제 추가적인 수급이 이제 부족하던 패시브 수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2차 전지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덧점 매수를 잘하게 된다라고 현재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강원랜드나 GKL보다 에코프로가 조금 더 도박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 맞춰서 이제 적정한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포스코 퓨처엠은 39만 원.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91만 원, 에코프로 BM은 31만 원이 일단 기술적인 좀 반등 구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다루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냉정하게 가장 좋고 유리한 구간을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셔서 그때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 이제 뭐 이런 큰 종목들이 뭐 3% 5%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잘 보였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가시게 되면 충분히 신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라리 아예 빠질 거면은 확 빠졌다가 올라올 때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노리셔서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말하고 전략 세우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 또 진마스픽으로 골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어느 시점에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살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로봇주 시세 좋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AS 좀 부탁드릴게요. 이 종목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뭐 이제 갖고 계신 분들께서도 굉장히 주가 상승률 이렇게 나오나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고 사실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하락의
이제 좀 조정 구간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수급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께서 여기서 10에서 20% 정도 라인에 한 번 정도 조금 더 수익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코멘트 드리면서 이때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관련한 로봇주들의 흐름도 또 충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서 팔지 마시고요. 한 10% 정도 더 올랐을 때 그때 한번 정도 매도해 보시면서 결국에는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랠리하기에는 수급적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는 또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인기 배우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기 배우가 또 관심을 받고 차기작을 잘 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시점을 또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타이밍을 줄 때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같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그 전략들 담아갈 거니까요.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